우리 이제 제이슨, 홍현희 부부의 고민. 사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홍현희 씨랑 이제 거의 싸우질 않아요. 왜냐면은 어떠한 선이 있어서 아, 이 정도 선에서는 와이프가 화를 낼 수도 있겠구나. 주변에 이런 얘기를 들어다 애는 못 보니까 싸워. 아이가 생기면 그때부터 또 양육 방식에 대해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네. 미리 만약에 이걸 다지고 간다면 조금 네. 그런 트러블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우리는 꼭 싸워요. 아이 문제로. 서로 다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다 보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언제나 접점이 없는 평행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온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고 그 부분에서는 잘 안 물러서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본인의 가치관과 본인의 기준을 얘기하고 서로 주장만 하지 잘 접점이 안 생기기도 해요. 이 사랑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의견이 다르고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티격태격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제가 돼서 주인공이 돼서 두 사람이 다투니까 또 애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 양육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1985년에 버클리 대학의 메리 메인이라는 이 애착 이론가, 애착학자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인 인터뷰를 실시했어요. 성인 애착 유형 검사라고 해요. 네. 아이들은 태어나서 보통 만 12개월부터 3세 사이에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양육했느냐,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경험했느냐가 아이의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이 기억에 저장된 것들이 모여서 애착 패턴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고정되어 만 3세 이후에 그 이후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이 그대로 작동되어서 행동화되더라. 그리고 부모와 경험했던 것이 내가 부모가 돼서 나의 아이를 키우는데 그대로 대물림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 내가 나의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고 이걸 통해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미리 좀 예측할 수 있고 또 현재 부모라면 내가 좀 그렇게 하고 있나?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죠. 안정형 애착은 내가 나의 부모와 좀 편안하게 컸고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내가 우리 아이와 조금 자연스럽게 편안한 거죠. 아이의 마음도 잘 이해하고 또 아이가 요구하는 걸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안정된 관계를 맺는 안정형 애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본인이 굉장히 많이 성인이 돼서 노력을 해서 이런 안정형 애착을 획득하는 획득형 안정형 애착이 있습니다. 획득형. 노력을 통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3분의 1에 속하는 사람들이 불안정 애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불안정 애착을 또 좀 세분화하면 무시형, 그다음에 집착형, 혼란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언제나 아이한테 아이가 뭔가를 신호를 보내고 요구를 하면 좀 네가 좀 알아서 해. 너 이렇게 맨날 부모한테 이렇게 뭘 그렇게 해달라는 게 많으니 아주 귀찮게 시리. 이렇게 해서 아이가 보내는 신호나 요구에 잘 응하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편합니다. 누구랑 같이 있으면 조금 불편하고 혼자 있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을 갖고 누가 옆에서 붙어서 계속 뭘 해달라고 하면 좀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신호를 보냈을 때 부모가 응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붙어서 계속 간섭을 하고 너무 힘들게 할 때도 같이 있으면 불편하네 이러면서 이제 무시형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착형 불안정 애착은 부모가 자녀한테 지나친 감정을 표현하고 네 그리고 일관되게 자식을 대하지 않으면 자식 입장에서는 가끔 부모가 해주는데 이 해주는 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잠깐 해주다 말아요. 그럼 늘 아쉽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때를 쓰고 요구를 하고 화를 내고 이래야지만 얻기 때문에 집착형 불안정 애착인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작은 일에도 굉장히 과다한 감정을 표현하고 남과 있어야지만 편하고 남한테 굉장히 의존적이고 그러나 언제나 너무 과도한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이 좀 불편해해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또 거절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더 달라붙으니까 상대방은 계속 예,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있어요. 예. 도망가려고 하고 홍현희 씨요, 예. 그 악순환이라고 보는 거죠. 예. 들어볼까요? 제가 그래요? 홍현희 씨가 그러니까 저는 작업할 때 온 신경을 다 그쪽에다 집중을 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컬러를 볼 때도 일주일 동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컬러가 맞을까? 이 컬러 값이 맞을까? 그때 홍현희 씨가 와서 장난쳐요. 그럼 저는 바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홍현희 씨는 이게 장난인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너무 집중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약간 좀 이 기복이 좀 있었죠. 네, 감정 네. 표현 자체가 막 좋을 때는 막 이러다가 또 기분 안 좋을 때는 막 말하자. 그래서 막 좀 이렇게 정말 확 가라앉아요. 정말 좀 네. 그래서 이 안정형 그 애착인 경우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불안정 애착 중에서 무시형, 회피형 불안정 애착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집착형 불안정 애착인 경우에는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드문 경우인데 혼란형 불안정 애착이 있는데요. 혼란형은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 부모가 공격을 많이 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있냐면 일로 와 그래가지고 자식이 이렇게 가면 아 저리 가 뭐 이래버린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혼란스러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또 굉장히 많진 않지만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이제 애착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혼란형은 자기도 부정적 타인도 부정적.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양상이 좀 본인한테 있다면 한번 이제 부모의 관계를 한번 잘 되돌아보고 또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내면을 좀 성찰해보고 잘 파악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좀 두 분은 부모님들이 좀 이게 애정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달라요? 찬희 씨나 제이슨 씨? 너무 다르죠. 저는 오빠도 있으니까 오빠랑 엄마를 사이를 이렇게 보면 가끔은 남보다도 못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오빠인데 사실. 근데 이순 씨랑 시어머니를 보면 손도 잡고 걸어다니고 단둘이 백화점도 가고. 제가 알고 있던 그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르니까. 사실 그래서 시아버님 표현을 너무 잘해주시고 저희 엄마랑 아빠는 개그맨 되고 났을 때도 축하한다는 얘기를 못 받았어요. 넌 이걸 잘해 이런 말 한 번도 못 듣고 자랐거든요. 저는 가끔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는 받은 적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결혼도 안 할 거고 애기도 안 낳으려고 엄마가 맨날 아우 가슴 아파 이러면서 그러면서 했는데 이순 씨랑 결혼하고 나서는 이순 씨 때문에 애기를 낳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나는 키울 자신 없는데 이순 씨는 왠지 잘 키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근데 사실 그 다정함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저희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화목한 거죠. 너무 달라. 저희는 엄마가 그렇게 아니 진짜로 아니요,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정말로 다정하다고 홍현 씨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꽃을 한 다발 사오라는 거예요. 한 이맘때쯤이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꽃을 왜 사오냐 그랬더니 내가 꽃을 좋아하잖아. 남자든 여자든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프리지 한 단만 사다 줘. 라고 하셨었어요. 그러길래 이게 그 후년이 되고 그 다음 해가 되고 해도 봄 되면 아 노란색의 후리지아를 우리 끔찍하다. 엄마한테 사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후리지아 한 단이랑 꽃병이랑 사서 보내드리고 또 얼마 전에 또 화이트데이였길래 장모님이랑 와이프랑 또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네. 드렸던 거 너무 좋은. 네. 드렸죠. 어릴 때 엄마가- 그 힘이 부모한테 받았던 영향들이 진짜 네, 대단하네요. 큽니다. 73세신데 인생에서 남자한테 꽃을 처음 받아본 게 사위라고. 근데 그래서 저한테 그 꽃을 사거나 이렇게 선물한다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네요. 그쵸. 참 부모는
정말 소중한 대상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하고 나의 부모와 내가 맺었던 이러한 유대감. 애착, 내가 어떻게 컸는가 하는 거 이걸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가는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내가 좀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됐을 때 내가 좀 더 우리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에 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아. 네.